배경고등학교 친구들 안녕! A.영어학원 평촌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디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첫 시험을 딱 앞두고 있는데요. 작년 1학년 시험을 쭉 마무리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 학교 시험 유형은 어떤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변형이 일어나는지 아마 담당선생님들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고의 시험을 딱 준비하면서 가져야 되는 마인드셋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 시험까지는 우리가 40%가 끝났고 아직 우리가 지금 몇 프로 남아있어요? 60%가 남아있습니다. 사실 작년 내신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실제 배경고등학교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 딱 살펴보면 이제 너희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딱 보잖아? 원래 대부분 학교에서 이제 모의고사 영어를 딱 치르면 반에 1등급 있지. 사실 이 1등급이 모의고사로 쳤을 때는 90점 이상이 1등급이기 때문에 사실 몇 명인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다른 학교 아이들을 딱 살펴보면은 실제 반에 1등급 아이들이 적어도 한 2~3명 정도밖에 안 돼. 이게 비율상?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의 사실은 난이도 그리고 학교별 학생들의 이제 딱 수준을 딱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2~3명 정도 사실 나오는 게 굉장히 리즈너블해. 근데 사실 배경고등학교 지금 현재 2학년들 딱 살펴보면 반에 여러분 1등급 몇 명 있어요? 10명이 넘는다 라고 딱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심한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에 50%가 전부 다 1등급이다 라는 이제 말이 있을 정도로 영어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은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제가 잡아드릴 건요, 이제 변형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그럼 나는 어디까지 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1등급을 우리가 딱 그 유형을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외부 지원이 사실 가장 킬러잖아?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여러분께 다 보여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막 학교의 난이도, 학생들별 막 이런 등등등의 이슈들이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몇 프로가 남아있습니까? 60%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절반 이상이 남아있는 거고요. 충분히 우리가 작년에 쌓았던 내신을 한 번 더 역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 60%가 아무리 남았다 한들 내가 지금 영어 등급이 혹은 전체 내신이 3등급에서 5등급 이 사이다 라는 친구들은 정시도 고려해 볼 텐데요. 이 정시에 대한 계획까지 여러분들의 담당쌤이 짜줄 테니까 아직 남아있는 우리 내신 60%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보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사실 출제 범위 요거는 작년과 동일한 게 딱 보이시죠 여러분? 교과서 2과에 모의고사 1개년도 들어가는 건 사실 작년과 우리가 똑같았다라고 딱 알 수가 있고요. 변형의 정도를 좀 살펴보자면 작년 여러분 쌤이 아까 얘기했었지만 변형의 정도가 작년에는 최상이었어.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 학년에 동급생들의 난이도를 딱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변형 또한 최상으로 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변형은 여러분들이 겪는 변형 중에서 가장 작은 변형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야 2학년 시험인데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거야? 여러분들 거에서 좀 더 어렵다라고 딱 가정을 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술형 역시 작년과 똑같이 없었고요. 이제 두드러지는 특징, 제일 첫 번째 쌤이랑 뭘 살펴볼까 하면요. 보면은 고문급 쌤의 구조 실력이라고 딱 적어놓은 거 보이죠? 아마 1학년 때부터 이제 A닷을 다녔던 친구들은 귀에 이제 피가 나도록 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 뭘 들었었냐면 우리가 실제 배경고 2학년에 유형 자체가 어떤 유형이 제일 많이 나왔었냐면 어법유형이 사실 제일 많이 나왔었어. 실제로 지금 10문제인 거 보이시죠? 이게 중간기말, 중간기말을 딱 통틀어서 평균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어법 배점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사실 100점으로만 따지면 33.5점입니다, 여러분. 커요, 안 커요? 그죠? 그러니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잡고 가야 되는 유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쌤이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타 학교에 비해서 어법 실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객관식 어법이 10문제, 이제 33.5점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게다가 문장 변형도 좀 많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지문만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이제 시험지를 마주했을 때 이게 뭐지? 라는 이제 기분이 딱 들 수도 있어요. 따라서 모든 지문을 구조 분석하고 어법 포인트를 찝어보면서 반대 보기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문끝까지 나왔었던 친구들은 포인트가 1에서 이제 13까지 쭉 돼 있잖아요. 그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였었는지 옆에 적어놓으면서 딱 공부하다 보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쌤이 제일 첫 번째로 딱 보여줄 이 유형은
어법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쌤이 시험지를 갖고 왔죠? 자, 1번부터 무슨 문제가 딱 나와 있어? 어법 문제가 나와 있어. 어우, 짜증이 나죠? 근데 2번도 뭐예요? 어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러한 어법이 곳곳에 시험지에 딱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어법상 틀린 것을 묻는 문제가 10문제였다라고 딱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랑 가장 먼저 살펴볼 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교과서 어법 중에서 이 20번 문제를 먼저 딱 살펴볼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법을 우리가 딱 정복을 하려면 정확히 이게 어떤 포인트인지 어떤 걸 반대 보기로 냈는지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지금 첫 번째 유형을 보게 되면은 투부정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포인트 7 준동사에서 나왔네? 근데 지금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정용법으로 웨이를 꾸며주고 있네? 중간에 for 플러스 명사는 의미상 주어구나. 이렇게 파악해내는 거.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거를 미리 우리가 연습을 해둔다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어법 포인트 살펴보자면 인베디드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얘 또한 포인트 몇이야? 7번째인 준동사 문제, 분사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긴 한데 이제 삽입된 광고기 때문에 PP 형태를 써줘야 된다라고 딱 알아봐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여기 있네요. 얘는 포인트 9 관계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래 있던 문장 자체가 콤마하고 미닝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분사 구문의 형태였어. 근데 지금 이걸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변형을 줬냐면요. 지금 형용사 절로 딱 바꿔놓은 형태입니다. 보이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변형을 딱 줬다라고 딱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번째 포인트는 똑같이 능수동 파트인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원래 원문 자체가 cost companies that use it a lot of money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and 뒤에 cost가 붙고 컴퍼니에게 많은 돈을 지게 했다 이런 식으로 능동형으로 나와 있었는데 지금 바꿔가지고 수동형으로 딱 낸 형태입니다. 즉 주어랑 목적어를 바꿨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변형을 우리가 풀려면 어떤 실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모든 문장을 구조분석하고 실제로 얘랑 바꿨네가 딱 보일 정도로 이걸 숙지해 주셔야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다라고 또 알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섯 번째 문제를 보면 얘 또한 준동사 포인트고요. 분사구문 형태입니다. 요 정도 딱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왼쪽에 보이는 것도 오른쪽에 보이는 것도 또 어법상 틀린 문제인데 쌤이 포인트를 다 적어놨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어법 실력 중에서 쌤이 딱 분석한 결과가 딱 하나 있어요. 실제로 포인트를 다 분석을 딱 해보았을 때 포인트 7 준동사 이 준동사 파트가 실제로 6번 출제가 되었고요. 이건 실제로 교과서만 쌤이 먼저 딱 본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 다음 포인트 9 관계사 이쪽 파트가 실제로 얘도 6번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준동사 관계사 즉 문장을 길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문끝까지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포인트 7과 포인트 9를 한 번씩 더 복습해보고 그 다음 내신 들어가시잖아요. 잘 보이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우리가 보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딱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쌤이 해석해야 되는 선지와 어휘의 난이도를 좀 보여줄 거예요. 이 두 번째 걸 딱 보면요. 사실 작년 1학년 배경고 1학년에 비해서 변형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보면은 작년에는 그 변형률이 67.6점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면 뭐 풀지 말라는 건지. 근데 이번에 2학년 때는 실제로 40.9점 배점으로 줄어들었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수준과 이제 학년별 그 난이도를 고려할 거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즉 변형이 더 많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작년 걸 기준으로 보면요. 빈칸과 어휘 문제에서 변형이 좀 있었고요. 그 단어의 수준은 고단급 1에서 120강 파생어 정도다라고 딱 보시면 돼요.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도 고단급 파생어 포함으로 쭉 꾸준히 학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답 모의고사 이제 사실 교환을 딱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단어가 여기 있고요. 동의어 표현이 있고요. 반의어 표현이 있고요. 얘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제로 다른 뜻인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얘를 꼭 다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변형들
쌤이랑 좀 살펴볼 건데 음... 21번 빈칸. 이 친구를 한번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빈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문에 purposely, 고의적으로 라는 표현이었었는데 지금 정답은 deliberately 또 고의적으로, 얘가 사실은 정답인 게 바로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deliberate라는 단어 자체가 고단끝 23가에 나옵니다. 근데 ly가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 뭐까지 공부해 주셔야 된다? 파생어. 그 다음 얘 또한 마찬가지로 cautious, 조심성 있는 이란 뜻이죠. 근데 in이 붙으면서 부주의함이 되었고요. ly가 붙으면서 부사 형태가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30까지만 파생어까지. 얘도 마찬가지로 ly가 붙었고 21까지만 파생어까지. 얘도 intentional, 고의적인 이란 뜻이죠. on이 붙었고 ly가 붙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3까지만 뭐까지? 파생어까지 딱 공부해 주셔야 풀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 정도로 딱 변형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변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휘 문제. 작년엔 사실 이 부분만 바꾼 게 아니라 전체 다 바꿨었죠, 여러분. 근데 올해 이제 딱 작년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endurance, 원래 patience라는 단어였었는데 고등학교 22과에 나오고요. plunge,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해 보이잖아요. 급락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drop이라는 단어였었지만 고등학교 28과에 나오는 plunge 라는 단어로 딱 바뀌어져서 나왔다?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쌤이 아까 해석해야 되는 부분 중에서 바로 요 요약문 같은 케이스는 우리가 좀 해석을 좀 해줘야 돼요.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좀 우리가 같이 봐줄 건데 사실 셀프 핸디캡팅, 이게 지문을 살짝 요약을 해주자면 나 스스로 뭔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 이거 못해 미리 깔아두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안 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약문을 딱 바꿔놓은 형태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인지적인 전략이라는 단어 자체가 본문에 있었던 단어, 없었던 단어야? 없었던 단어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왔던 단어는 여기 나와 있는 failure가 그대로 B번에 들어간 요 형태밖에 없고요. 근데 여기 있는 일단 요약문을 먼저 해석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1번부터 5번까지 우리가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는 요약문의 단어 수준을 좀 보자면 얘는 43과 excuse는 변명과 이유, 즉 98과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 위를 좀 살펴보면 너가 너의 실수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 사실 변명 찾는 거랑 똑같죠, 여러분? 그래서 to excuse failure 보면은 실패에 대한 이제 변명의 기회로 삼는다라고 봐서 이제 일단 이 excuse라는 단어 자체가 해석이 돼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존감 지키기, preserving 이 정도는 간단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or the purpose of는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 라는 수거 표현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빈칸 같은 경우에는 숨겨진 의미를 발굴하다라는 원래 unearth라는 이제 단어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보게 되면 굉장히 이지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implied 자체가 고단끝 20과에 나왔어요. 그래서 내포된 이라는 의미를 딱 가지고 있고 이걸 결정하다. 나머지는 여기서 좀 핵심인 게 뭐냐면 여기 unearth라는 단어 자체가 오답선지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단어를 이제 그냥 지문 자체를 암기하고 이제 문제를 풀면은 틀립니다, 여러분. 정확히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오답 소거가 굉장히 필요해요. 아무리 쉽게 나왔어도 이 오답 소거가 정확해야 여러분들의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얘는 정답이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2번에서 uncover the biased impression. 그래서 편향된 표현을 발굴해낸다. 사실 원래는 숨겨진 의미를 발굴한다지 편향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얘가 틀렸어라고 X를 쳐줘야 돼.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특정한이 아니죠. 특정한이 아니라 숨겨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 때문에 틀렸어라고 X를 쳐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정교화시키는데 외적인 의미래. 근데 여러분 숨겨진 의미, 내포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지 외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surface X. 그 다음에 blurred intention이라고 하면 뭔가 흐려진 intention, 의도. 얘도 맞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걸 진압해낸다라는 surface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런 오답 소거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배경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우리가 1등급을 딱 가리기 위해서는 이 오답서고 하는 연습을 틈틈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언제 정확히 배우냐면요. 여러분들이 신텍스 커리큘럼에서 기본 구조를 다 배웠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고논급. 실제로 배경고등학교 지금 2학년, 3학년 올라가던 선배들 딱 보면은 고논급 커리큘럼을 타고 이제 성적 자체가 진짜 많이 올라간 학생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고논급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오답서고와 패러프레이징 하는 연습을 많이 배우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래서 고논끝과 독해끝에 나와 있는 이런 오답소거법을 많이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시험 풀 때 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딱 보면 되고요. 나머지 해석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얘는 외부 지문이기 때문에 쌤이랑 조금 이따가 볼게요. 네, 요 정도가 우리가 범위 내에 이제 변형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었는지 우리가 딱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배경고등학교 2학년 중에서는 실제로 고커리 친구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다들 1등급, 2등급인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1, 2등급을 원한다면 외부 지문에서 고득점이 필요합니다. 자, 무슨 지문 여러분? 외부 지문. 듣기만 해도 사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 A다 수능용 커리큘럼인 쌤이 아까 얘기했던 고논급 보이시죠? 그리고 문제풀이 스킬이 독해끝까지 남은 학생이라면 평소에도 좀 외부 지문을 풀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오답하는 습관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근데 이게 사실 혼자 하기 제일 힘든 영역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과의 피드백이 꼭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근데 이거 피드백 할 때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들고 가면 안 돼요. 정확히 제가 어느 부분까지 읽었는데 주제문은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얘를 못 잡은 것 같아요를 처음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담당쌤이 이 파트를 진짜 꼼꼼하게 잘 도와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왼쪽에 서야 되나? 오케이, 제가 왼쪽에 설게요, 여러분. 내 펜이 어디 갔을까? 주석. 가운데 있다. 가운데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자, 보면 외부 지문쌤이 공략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줄게요. 지금 사실 보면은 얘는 빈칸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파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독해끝을 배웠던 친구들이라면 빈칸 문장부터 읽어야 된다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빈칸을 딱 해석해보면 이것은 일어납니다. 너무 빠르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다라고 딱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 건 너무 어떻게 일어났어? 빠르게 일어났어. 그래서 빈칸 돼서 결국 이 빈칸은 결과다 정도를 딱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돼요? 디스가 있기 때문에 앞문장으로 딱 바로 넘어갈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후에 우리는 원합니다. 기억하기를. 우리의 경험을 이제 기억하는 것을 우리는 원할 때 우리의 뇌는 빠르게 이렇게 한다. 여기서 여러분 re라는 단어 자체를 뭐 재조직하다 라는 단어로 알고 있으면 사실 너무 땡큐고요. 모를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옆에 테페스트리? 이거는 뭐 나보고 죽으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치만 여러분 우리 이미 빠르게라는 걸 아까 잡아놨어요? 안 잡아놨어요? 잡아놨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퀵클리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가 뭔가 너무 빠르게 했어. 보였지? 그럼 그 결과만 찾으면 되거든? 그래서 그 결과를 딱 살펴보니까 bulk of the information 정보의 뭔가 이런 많은 덩어리들 끝이야. 그럼 여기서 멘붕이 올 겁니다. 뭐야, 찾았는데 지금 결과가 안 보여. 중간에 해석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이게 뭐 안 된다? 뭐지? 하고 멘붕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그럼 여러분 멘붕이 올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빠르게 일하는 것까지 찾았어. 근데 결과를 못 찾았잖아. 빠르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첫 문장으로 가서 어떻게 됐는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결과를 딱 찾으려고 가서 보니까
우리의 뇌가 어쩌고저쩌고 쭉 읽어줄게요. 오케이? 그래서 seem never to overflow 라고 하면은 실제로 넘칠 것 같아 보이지 않아. 근데 여러분 seem이라는 걸 딱 보자마자 고노 끝, 독해 끝에서 뭘 배웠었냐면요. 얘가 miss, 오해를 가리키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사실상 넘친다라고 우리가 미리 예측은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막 쭉 읽어봐. 너무 빡세. 그래서 읽어보면은 여기서부터 딱 우리가 봐야 되는데 How do we cram the vast universe of our experience 이렇게 나와 있고 cram은 밀어넣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뭔가 그 경험들을 밀어넣지? 이런 작은 이런 구역에? 정도만 해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독해끝에서 뭐 찾으라고 했었어요? 답변 찾으라고 했었던 거 들었죠? 우리는 뭐 한다? 속인다. 얘 보면 끝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빠르게 뭐해? 그 다음 결과가 뭐야? 속인다. 답 나왔죠, 여러분? 이 부분만 읽고 나서 이제 딱 본문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속인다에 비슷한 뉘앙스만 우리가 딱 째껴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disregard the fact. 팩트를 묵살한다? 얘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속이라고. delusion, 속임수? 개꿀. 정답 몇 번? 2번. 근데 3번이랑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진실을 왜곡한다? 왜곡하는 건 속이는 거 아닌가? 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세모표 쳐줄 거고요. 그 다음 뭐 미스와 이제 상반된다? 아니고요. 오해를 뭐 간과한다? 이것도 아예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밝혀냈으면 두 개로 답이 딱 나뉘는데요. 여기서 좀 더 확신을 갖고 사실은 2번을 찍어버리면 되기는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내가 뭔가 언어력이 나 2번이랑 3번이랑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딱 쉽잖아요? 그러면 뭐만 살펴보면 되냐면 위로 다시 올라가셔서 실제로 내가 속이는 건지 혹은 왜곡하는 건지 그 두 가지만 딱 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중간 과정을 딱 읽어보면요. 얘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속이는 거야 아니면 왜곡하는 거야 이거 두 가지만 본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타겟팅 정확히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는 속인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는 저장되지 않는데 맞아. 대신에 그것은 뭐 저장이 뭐 되는데 뭐 우겨 넣어지는지 그래서 being reduced to a few critical threads 해가지고 몇 개의 이런 조그만한 실로 이제 그 우겨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걸 이제 기억하고 싶을 때 우리의 뇌는 빠르게 이제 이걸 다시 풀어낸다 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서 우리가 딱 보면은 이게 왜곡하는 뉘앙스는 아니고 이 전체의 큰 이제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요 파트만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저장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마치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풀어낸다라는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우리가 딱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정답이 2개 정도로만 남았을 때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속이는 뉘앙스인지 왜곡하는 뉘앙스인지 뭔가 바꾸고 조작하는 뉘앙스인지 걔만 딱 우리가 알아보시면 끝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파트를 보면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얘가 1등급 유형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삽입 문제로 나왔어요. 지금 이 삽입 문제 쌤이 어떻게 풀어줄 거냐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알려주는 방법을 실제 내신 대비할 때도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삽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읽고 나머지 부분들을 쭉 읽잖아요. 근데 담당 선생님들께서 뭐 하라고 했었냐면 키워드별로 정리해라 라고 이렇게 딱 했을 거예요. 실제 다른 학원들에서는 그냥 우리가 뭐 교과서든 혹은 그냥 외부 지문이든 뭐 모의고사든 이거를 영어부터 딱 나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항상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 한글을 먼저 보잖아요. 이거를 키워드별로 정리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습관이 들면 실제 이렇게 처음 보는 외부 지문도 어떻게 될 거냐면 정리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일단 얘를 먼저 읽어보면 하지만 그것은 꽤나 우리가 하는 짓이다. 우리가 뭔가 팩트를 찾을 때 근데 이게 뭐 우리의 그 좋아하는 이런 결론에 이제 근거해서 이런 팩트를 딱 낸다 라고 딱 봐주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 잡을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법. 흐름이 바뀌는 구간이죠. 앞에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하지만 우리는 실제 우리가 뭐 해야 될 때 뭐 이렇게 좋아하는 결론 딱 낸다 이 정도만 딱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장에서 키워드 어디에 밑줄 그어야 되냐
그 샘플링의 문제를 이제 고려를 해봐라. 그래서 첫 번째, 샘플링에 문제가 딱 있어. 이 정도가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왜냐면 지금 사이언티스트들은 cannot observe. 다 볼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들이 뭐 하냐면 굉장히 작은 샘플을 이제 공부를 한대. 그래서 관찰 X, 그래서 작은 샘플 씀.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결국엔 샘플의 문제가 뭐다? 얘다라는 게 딱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 빈틈이 없죠? 될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도 또 한번 읽거나 정리해 볼 거야. 자, 근본적인 이제 좋은 사이언스의 룰은 뭐냐면 이러한 샘플, 즉 아까 얘기했던 이 샘플은 항상 모든 구획에서 우리가 채취가 돼야 된대. 그래서 모든 파트에서 이렇게. 오케이? 자, 문제가 있어. 그래서 지금 딱 읽어보니까 근본적인 이런 사이언스의 룰은 이렇게 모든 구획에서 채취가 돼야 된다라고 딱 나와 있죠. 그래서 2번도 딱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게 딱 보일 거고요. 그래서 3번을 딱 읽어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멘붕이 올 건데 4번이네요. There's really no point in conducting an opinion poll if you are only going to call.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이 막 꼬이면서 큰일 났다. 이 삽입 문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이렇게 좀 보면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 there's no point ing가 소용이 없다라는 뜻인데 얘를 알아두시면 문제 풀기 좀 편하고요. 모르면 좀 많이 애먹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어보면은 해석이 너무 빡세. 일단 넘어갈게. 화분은 4번을 보잖아요. 갑자기 예시가 대뜸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시를 딱 읽어보면 우리가 한 연구에서 이런 volunteers, 즉 이게 실험하는 사람들, 그 자원자들이 딱 나오게 되는데요. 그들이 더 많은 시간을 쓴대요. 이거 하는데 근데 뭐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냐면요. than articles that approve them 해가지고 지금 그들을 승인한 그런 article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쓴다라고 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when the volunteers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얘를 좀 더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줄게요. 여기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일단 예시가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예시는 뭐냐면 자원자들이 나오는데 야, 너네 스코어 있지? 진짜 형편없어. 이 정도만 잡고 가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더 많은 시간을 이제 막 읽는데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보다 하면요. 그들을 이제 뭔가 어플보드 승인했던 이런 것보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를 읽어보면 얘네들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근원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첫 번째 웬이 너네 평가 구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이렇대요. 상관자로부터. 그래서 그들은 더 뭐하다? interested. 흥미를 느꼈고요. 뭐보다 하냐면 그들을 되게 어렵게 만들었던 것보다. 이렇게 뭔가 내가 편향된, 내가 좀 더 좋아하는 그런 포인트마다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딱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밑에 거를 딱 읽어보면요. 하지만 이제 일부분을 보는 것은 우리 페이볼드한 결론일 때 이제 자주 하는 일이다라는 이제 5번 이쪽 파트에서 딱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 얘를 어디에 넣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면은 4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예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런 예시, 두 번째는 이런 예시. 그래서 내가 좀 더 선호되는 데에 좀 더 이제 투자를 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4번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 파트만 다시 볼 거예요. 아까 이 샘플이 모든 부분에서 채취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여기 읽어보면은 only going to call. 네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only going to call 자체가 오직 이럴 때라고 딱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즉 모든 부분이에요, 모든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오직에서 우리가 딱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모든 부분이 아니라 오직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거 소용이 있어 없어? 없어. 즉 우리는 어디서 읽어야 돼? 모든 부분에서 이런 샘플을 얻어야 돼. 보면은 이런 샘플은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얻어줘야 된다. 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직 이런 거는 소용이 없다. 즉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요거 있지. 하지만 우리가 진짜 많이 하는 일은 이렇게 모든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직 선호하는 데서만 봐 라고 해서 정답이 4번입니다. 좀 힘들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걸 할 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어디가 아닌지를 정확히 딱 제거를 하고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29번과 30번 또한 마찬가지로 외부 지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외부 지문을 또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아마 그러면 굉장히 좀 강의가 루즈해질 것 같아서 빠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만 이번엔 딱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면서 뭘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오시죠? 이제 외부 지문 튼튼히 풀어야 된다, 안 풀어야 된다? 풀면서 뭐 해야 된다? 정리하고 피드백 받아라. 방금 쌤이 1번부터 5번까지 딱 적어놨었잖아. 내가 그러면 외부 지문을 피드백하면서 빠진 부분이 뭐였었는지를 여러분들의 담당쌤과 같이 훈련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지문을 좀 우리가 딱 볼 건데 네, 여기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지금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잖아. 첫 문장 읽고 나서 A, B, C 첫 문장 딱 읽고 아닌 거 제껴내고 그 다음에 이어버리고 요거 하는 걸 우리가 독해 끝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많이 배웠었을 텐데 첫 번째 문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행복의 척도란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어. 행복의 척도란 뭐지?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다 읽어보면은 더 많은 프랙티컬한 대화는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더 많아지려면 앞에 뭔가 사실 다른 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기 때문에 A번을 먼저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가장 가까운 대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솔직히 근데 위에를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measure of the well-being, 행복의 척도 얘기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 물음표 하고 넘어가고요. 다음 문장 또 읽어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참가자들은 또한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또한이면 아까랑 같은 맥락으로 앞에 뭔가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C도 아니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A랑 우리가 C를 전체 다 이렇게 째껴내면요. 나머지 제일 B를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쌤, B 이거 아직 안 읽어봤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일단 읽어보세요. 그래서 B를 다 읽어보면요. 중간에 뭐가 나오냐? The phone, 맞죠? 그 핸드폰은 보여줍니다.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C를 읽어보면 또한 보여줍니다. 라고 딱 나와 있죠? 그래서 B 다음에 C 이렇게 이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을 읽어보면요. 이런 experience sampling은 비싸고 부담이 된다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에를 읽어보면요. 더 좋은 대안은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즉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마지막 파트에서 얘가 부담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고요. 위쪽에서 읽었던 더 좋은 대안은 그래서 이 DRM이다 라고 플러스로 딱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그 정답은 몇 번입니까? B, C, A 이렇게 딱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실제로 내가 이제 더 많이 연습해보고 사실 경험치를 진짜 많이 쌓아야 돼. 보면서 아니 쌤 어떻게 그거를 바로 그렇게 해요? 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경험치 많이 쌓잖아요? 그럼 보여요 여러분. 알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 얘는 영어 기사에서 나왔었던 건데 요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찍는 게 사실 이런 큰 전자칠판으로 찍는 게 좀 처음이거든요, 여러분. 원래 그 전까지는 이렇게 귀엽게 아이패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분석 강의 찍어주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걸 해줬었는데 이걸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말로 이렇게 좀 풀어줬을 때 그렇게만 해도
좀 이제 변형의 농도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야 이런 유형 이렇게 풀어야 돼 조심해야 돼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리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뭐 많은 뭐 전문 학원들이 있겠죠. 뭐 배경고등학교 전문학원 어디 전문학원 이런 식으로 있겠지만 저는 이 강의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냐면 배경고등학교 시험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 제가 방금 여러분들께 그려줬던 것처럼 다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어휘 수준은 어떤 수준 정도고 외부 지문은 어떤 정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볼 건데 빈칸 파트죠. 어디부터 읽어야 됩니까? 마지막 파트부터 딱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읽어보면 이것은 뭐 다르지 않다. 우리에게 뭐 이러는 것과 우리가 이거 할 수 없을 때라고 나와 있거든요. 처음에 읽어보면 우리가 이거 할 수 없다? 그럼 얘 지금 약간 부정어처럼 쓰였네?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는 따라서 굉장히 호플레스 그 희망이 없고요. 굉장히 파괴적인 레벨을 느낍니다. 즉 보면은 마이너스가 딱 느껴지잖아. 그럼 뭔가 여기에 우리가 플러스한 생각을 할 수 없다? 좋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이 정도만 우리가 딱 알게 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첫 번째 문장으로 딱 가는 거야. 자 보면은 상상해봐라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너무 심각해서 네가 숨 쉴 수가 없어. 읽어보면 사실 왼쪽 어깨가 엄청 심각한데 네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네가 막 의사를 뭐 찾아갔는데 네 입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손은 막 묶여있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왜 이런 질문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너가 막 소리치려고 하는데 묶여있잖아. 말할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해.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너는 따라서 너는 너의 숄더를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하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즉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또 나와요. 하지만 너는 뭐 할 수 없다? 커뮤니케이트 할 수 없고 고통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와.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겠어? 표현하고 말하는 거. 나 어깨 아파라고 딱 얘기하는 거랑 설명하고 말하는 거. 이 내용이 딱 들어가야 된다가 딱 나오겠죠? 그래서 밑을 또 이렇게 딱 읽어보면요. 제가 아까 오답속어 해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articulate, 고등학교 93과에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얘가 실제로 표현하다라는 뜻이야. 왜냐면 article, 뭔가 글로 쓰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너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 두 번째는 감정이 똑같이 나오긴 하지만 감정을 뭐 한다 그랬어? 조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답속어, 얘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너의 경험을 broaden, 확장시킨다. 안 되겠죠? X. 뭐 이거를 삼킨다. 뭐 uncontrollable,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거를 화를 삼킨다. 얘도 아니겠죠. 얘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수거 표현이에요. 책임을 지다. 근데 우리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다? 얘도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 하고 이렇게 딱 찍어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우리가 외부 지문에 대한 이제 1등급 팁은 다 끝났고요.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고논끝과 독해끝을 나가지 않은 학생이라면 이제 잘할 수 있지롱. 각 문장마다 하고 싶은 소지가 무엇인지 밑줄 그어가면서 연습하는 훈련을 같이 해주세요. 알겠죠? 오케이? 이 배경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오늘 쌤이 이렇게 학교 시험에 어떤 어법이 나오고 막 어떤 포인트가 가장 많이 나오고 선제의 난이도는 어떤지 그리고 외부 지문의 난이도와 그걸 풀어낼 수 있는 해결책은 뭔지를 오늘 제가 딱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뭐가 정답이냐면요. 기본기가 정답입니다. 이 기본기 외적인 어휘 변형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떤 단어들이 동의어고 반의어인지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의 담당 선생님과 A닷 내 이제 교재들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서포트 해줘요. 사실 우리 그래서 미니북 받았지 않았나요? 그 미니북 안에 사실 변형될 수 있는 단어들 싹 다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니북 안에 사실 주제 3단 변화 딱 돼 있는 거 다 보이시죠 여러분? 계속 외워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내신을 시작하면 강의용 교양 맨 앞장에 동의어 반의어 표현이 싹 있을 거거든요. 싹 다 외워주세요 여러분. 오케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 파트가 이 바로 외부 지문일 텐데 이 외부 지문을 쌤이랑 이제 사실은 독파해내기 위해서 이제 많은 훈련들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신 계획을 제가 지금 싹 잡아줄 거고요. 이걸 담당쌤이랑도 같이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내신이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가 이렇게 딱 있다라고 치면 첫 2주차의 교과서를 다 빼놓고 한 1.5주에서 2주 사이에 모의고사를 다 빼놓으세요. 그러면 근데 사실 요걸 하면서 중간에 같이 뭘 해주셔야 되냐면 아까 쌤이 얘기했던 외부 지문 있지? 이거를 풀기 위해 사실은 여러분들의 담당 선생님들께서 각자 기분 상승이라는 책을 다 줬을 거예요. 기출 분석해서 상승한다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기출 분석 정도는 해주셔야 외부 지문 풀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훈련을 많이 해주시고요. 이 기분 상승 고3 애들이 실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만 같이 합니다. 왜? 우리 학교에 무슨 지문이 있기 때문에 외부 지문. 사실 진짜 많이 준비되어 있다가 딱 느껴지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2주 동안 제가 뭘 해드릴 거냐면요. 이 기분 상승에서 열심히 연습했던 그 외부 지문을 실제 시간을 재고 풀어내는 훈련을 딱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일요일날 한 2주 정도 딱 연습할 생각인데요. 뭐 토요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외부 지문을 같이 풀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주잖아요. 여러분만큼 준비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럼 선생님은 이제 다음번에 배경고등학교 이제 분석 강의에서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했어요.